자, 196페이지 7절에 일반중개계약 22조 한번 읽어볼게요. 의뢰인은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거기 이제 끝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그 요청할 수 있다 해놓고 이후 언급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건 임의 규정으로 이렇게 하나 좀 적어 놓으시고요. 여기서 임의성이 있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일반 중개 계약으로 물건을 받을 건지 말 건지 그건 누가 결정한다 이거죠? 개공이 결정할 거고, 또 더 나아가서 일반 중개 계약서라는 서식을 쓸 건지 말 건지도 누가 결정한다. 개공이 결정한다. 그래서 임의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서 안 써도 됩니까? 당연히 안 써도 상관은 없다. 이런 얘기죠. 계약서를 한번 좀 잠깐 보여드리면 201페이지 오시고요. 일반 중개 계약서라고 하는 이제 계약서가 있어요. 이 서는 그 제목 옆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사용의 의무 없음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는 꼭 사용해야 할 의무는 없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작성의 의무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거를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걸 누가 결정한다? 개공이. 그래서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중개 계약서는 특별히 시험에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만 일반 중개 계약서가 있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있다라는 거. 뒷장 넘기시고 203페이지 제8절 전속 중개 계약이 있는데 이 전속 중개 계약은 독점력을 갖고 있는 전속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계약이에요. 23조 한번 읽어볼게요. 1항 중개 의뢰인은 중개 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에서부터 채색을 좀 할게요. 특정한 개공을 정하여 그 개공에 한하여까지 채색. 그러니까 이제 딱 몇 명의 개공을 정해서요. 한 명의 개공을 정해서 그 개공에 한해서 중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뢰하는 그런 방식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전속 중개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 기억하실 거고, 그 1항 끝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요거 의무 규정이겠어요? 아니면 임의 규정이겠어요? 이것도 임의 규정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왜 이것도 임의 규정일까요?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결 여부 자체는 누가 알아서 결정할 거예요. 개공이 알아서 결정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전속 중개 계약 받는 게 상당히 귀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2항에 가보면 좀 다른 얘기를 써놨는데 1항 규정에 의한 전속 중개 계약은, 그러니까 여기 전속 중개 계약은 이렇게 이제 단서를 까는 거는 뭐냐면 체결하기로 했다면 이런 얘기예요. 체결하기로 했다면 국토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은 꼭 뭐에 의해서 체결하라는 거예요. 계약서에 의해서. 그러니까 뭘로 하지는 말고, 구두로 하지는 말고. 아까 우리 일반에서는 구두로 하던 뭐 서면으로 하던 제한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꼭 서면으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공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라는 말은 첫 줄에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계약서가 생산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계약서를 국토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뭐까지 해라? 보존까지 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 이 2항은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임의 규정이에요? 아니면 의무 규정이에요? 이건 이제 당연히 의무 규정이고요. 몇 개의 의무가 있냐면 일단 그 두 가지 의무가 있죠. 첫째 무슨 의무가 있죠? 서면, 서면 작성의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보존. 보존은 몇 년을 보존할 거냐면 3년을 보존을 할 거고요. 원본, 4본 이렇게 나갈 때 원본을 보존할까요? 아니면 4본을 보존할까요? 원본을 보존하는데 왜 원본을 보존할까요? 원본을 보존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것만 원본을 보존해. 나머지는 다 4본을 보존하거든요. 왜 얘는 원본을 보존할까요? 정답 안 나왔는데?
개공이 당사자니까. 전속중개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랑 누구예요? 개공과 의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개공이 당사자니까 이거는 뭐를 보존하면 돼요? 원본을 보존하면 된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유일하게 이게 원본을 보존하게 되고요. 사망도 갈게요. 개공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24조 규정에 의한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요. 어디나 어디예요? 거래정보망이나 또는 일간신문. 거래정보망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이어서 볼 거긴 한데 인터넷망을 말해요. 인터넷에다가 공개하거나 또는 어디에다가 공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개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뭐는 잘 안 봐요 사람들이. 신문은 잘 안 보잖아요. 예. 다만 이제 뭐는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인터넷은 뭐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거래정보망이나 이런 데다 이제 공개하면 될 건데 두 번째 줄에 정보를 뭐 하여야 한다? 공개하여야 한다. 에다가 채색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시고 다만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기도 채색하죠.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 질문 두 가지 모두 의무인가요? 예, 무슨 의무? 무슨 의무? 공개 의무, 비공개 의무. 그러니까 뭐도 의무고 뭐도 의무인 거예요. 공개해야 하는 것도 의무이고 비공개해야 하는 것도 의무예요. 그럼 어쩌라는 얘기예요? 공개를 하는 게 맞아요. 공개하는 게 맞는데 다만 누가 비공개를 요청하면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거 사망 끝에다가 화살표 하나 해주신 다음에 요거 위반하면 요거 이제 상대적 취소가 있는데 요거 되게 잘 나와요 시험에. 제가 상취라고 한 건 뭐의 약자? 상대적 등록 취소. 네, 상대적 등록 취소의 약자. 그래서 정보 공개나 비공개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등록이 개공의 등록이 뭐 될 수 있다? 취소될 수 있다. 예, 취소된다가 아니고 취소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공개와 비공개의 여부를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당연히 의뢰인이 결정하는 거겠죠. 예. 공개는 이제 어떤 것들을 공개할 거냐면 한 장을 좀 넘겨보면 204페이지 하단에 공개해야 할 정보 해가지고 7개가 있는데 이런 거뭐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뭐 시험에 거의 나오지는 않는데 뭐 가끔 어쩌다 한번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나올 때 뭐랄까요 좀 상식적인 선에서 풀어낼 수 있는 정도로 시험이 나오니까 뭐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제 이 공개해야 할 정보가 7개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하나를 산다고 집 하나를 사. 그럼 우리가 관심 갖는 게 뭐예요? 집 살 때 관심 갖는 거. 뭐 가격만 관심 갖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이 여러 가지를 관심 갖잖아요. 그런 게 7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1번부터 보면 뭐 종류, 소재지, 뭐 지목, 면적 이런 거에서부터 2번의 상태, 3번의 상태, 그다음에 4번의 환경 조건 같은 거, 뭐 입지 조건 같은 거, 그다음에 5번의 권리관계. 우리 권리관계도 알아보고 사나요? 그럼요. 권리관계도 알아보고 사는데 거기에 보니까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말 나왔죠? 거기다가 채색 한번 해요.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왜 인적 사항은 공개하면 안 돼요? 그건 인적 사항을 공개하면 그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제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런 정보는. 그다음에 공법상 이용 제한이나 거래 규제, 그다음에 예정 금액 뭐 이런 것들을 공개 사항으로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이제 좀 조심하실 거는 7번에 예정 금액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주시고 그 예정 금액을 무슨 금액이라고 나오면 틀려? 거래 금액이라고 출제하면 틀리는 거죠. 거래 금액은 공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래 금액은 왜 공개할 수가 없어? 거래가 안 된 거니까. 이거는 공개하는 시점을 잘 생각해 보면 언제 공개하는 거예요? 거래가 되기 전에 공개하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이제 예정 금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개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참고하시면 되겠고 한 장 넘겨볼게요. 207페이지.
전속중개 계약서가 있는데 요건 제목 옆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 뭐라고 좀 적어주실 거냐면 사용의 의무 있음이라고 적을게요. 무슨 의무가 있다고요? 사용의 의무가 있어요. 이건 작성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거 말고 다른 계약서 써도 됩니까? 안 돼요. 꼭 이거 써줘야 돼요. 표준서식이니까 이걸 써줘야 되는 거고요. 일종의 약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관. 약관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보험에서? 민법 시간에 안 들어보셨고? 민법 시간에 들어봤죠? 그래서 민법 시간에 약관 얘기 하셨을 건데, 약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그 민사특별법에 들어가거든. 약관 얘기를 할 거고, 약관이 왜 필요하냐면 그래야 서로에게 공평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일종의 약관의 개념이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쓸 때 그렇게 해야 이제 서로 공평하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실 거고요. 그러면 이거 일부 내용을 나한테 분리하니까 삭제하는 건 어때요? 안 돼요. 이게 약관의 개념이니까 삭제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다만 여기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는 거는 어때요? 괜찮아. 그거는 추가로 약정하는 거는 뭐 계약 자유 원칙에 의해서 허용이 되는 건데 삭제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 안 됩니다. 내용을 변경하거나 이러면 밑에 이제 1번 의뢰 의무 사항과 2번 갑의 권리와 의무 사항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갑을 관계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누가 갑, 누가 을? 의뢰인 갑, 개공 을. 왜? 돈 주니까. 누가 돈 주죠? 갑이. 갑이 누구야? 그러니까 의뢰인이 돈 주니까 갑이고 돈 받는 사람은 뭐예요? 개공이다, 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을도 괜찮아요? 괜찮지 뭐. 안 좋을 거는 없잖아요, 그지? 돈만 많이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을갑, 뭐 갑을 뭐 이런 관계에서 나라도 갑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나라, 국가? 국가도 이제 갑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뭐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 진도입니다. 옆 나라 일본 있고 이거는 한국이에요. 옆 나라 중국에 여기를 뭐라고 부를까요? 산둥성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여기는 이제 산둥반도, 산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어로. 근데 원래 그 중국의 공장들이 곳곳에 있었거든요. 공장이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공단들이. 공단이면 이제 공장 이렇게 밀집한 그런 거. 공단들이 되게 많았는데 베이징이 요 정도 돼 있잖아요. 베이징에도 공단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부 여기로 다 옮겼어요. 여기로 전부 다. 왜 옮겼을까요? 이제 좋은 공기 먹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공단이 이제 아주 대규모로 형성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그 미세먼지가 이제 주로 생산이 되잖아요. 근데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안 좋은 공장들은 다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 뭐 이렇게 매연 나오는 공장들은 다 여기 있는데 그 옆 나라가 어디야? 우리나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연들이 이렇게 쭉 나오면 산화된 매연들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가벼우니까 이렇게 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구가 어떻게? 지구가 돌잖아요. 도는데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돈다고 이렇게 돈다고. 그러니까 이 공기가 이 먼지가 어떻게 되겠어? 이쪽으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바람이 역방향으로 불지 않는 한 이게 당연히 여기로밖에 올 수가 없는 거죠. 그저께 그 미국 위성이 사진을 하나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 사진에 보니까 미세먼지가 이렇게 있더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가 뭐 완전히 뿌예. 완전히 뿌예더라고. 여기가. 그래서 그날 오후에 또 어떤 뉴스가 또 하나 떴냐면 베이징 공기하고 서울 공기하고 비교하니까 베이징 공기가 훨씬 맑다. 뭐 이런 기사가 또 났어요. 근데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하나요,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도 못 하잖아요. 이게 국가도 이게 갑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에 미세먼지 처음 이제 생길 때 중국 얘기는 하지도 못하고 고등어 때문에 그렇다고 고등어 얘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고등어 먹지 말자고 막
아주 그지 같은 발상이죠. 예. 아니 고등어 때문에 미세먼지가 왜 생기냐고 이런 거를 생각도 못 하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부동산으로 말하면 입지가 이제 포지션인데 입지를 누가 잡았지? 이 나라의 입지를? 예, 단군 할아버지가 잡으셨잖아요. 예, 단군 할아버지가 잡으셨는데 단군이 참 입지를 못 잡은 것 같아. 그잖아요. 예. 왼쪽에 중국 놈들 아주 흉악한 놈들이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오른쪽에는 더 흉악한 놈들이 있고, 그죠? 예, 위로는 뭐 괜찮아요? 위로도 마찬가지예요. 위로도 마찬가지고 정말 입지가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석유 한 방이라도 안 나오고, 그죠? 예, 아랍 애들은 석유 막 나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근데 뭐 석유가 한 방에 나오긴 하나? 아니면 이웃복도 없어가지고, 예, 이웃도 아주 그지 같은 이웃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네이버에 보면 검색창에 전국 미세먼지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반도 지도 나오고 이렇게 그 전국의 이제 그 주요 시도별로 미세먼지 농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하더라고. 근데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 공단이 주로 어디에 있어요? 공단이 그 인천 쪽에 많이 있죠. 인천 쪽. 예. 그다음에 또 어디에도 많이 있어요. 경상도 쪽에도 좀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미세먼지가 어제 보니까 이쪽이 굉장히 심하더라고. 이쪽이. 전라북도, 제주도 뭐 이런 데도. 제주도가 원래 공기가 참 좋아야 되는 데거든. 섬이니까. 근데 제주도, 전라북도가 서울 다음으로 미세먼지가 높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고등어 때문에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고등어가 아니라는 건 이제 밝혀졌고, 그 고등어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뭐예요? 경유차, 예, 디젤차. 예. 근데 이제 제주도에 디젤차가 많냐? 많지. 많은데 서울보다 많아? 아니잖아요. 서울이 제일 많잖아요, 디젤차가. 그런데 서울보다 제주도가 더 안 좋았다니까, 한때. 예, 농도가. 예.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가니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도 아니고요. 고등어도 아니고 디젤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은 뭐야? 중국에서 건너오는 거지 뭐. 그걸 이제 어저께 그저께 그 미국 위성이 그거를 공개를 한 거죠. 예. 이게 좀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볼 때는 여기를 폭격을 해야 될 것 같아. 예. 폭격을. 예. 방법이 그거밖에 없죠. 그거밖에 더 있어요. 예.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폭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응? 여기 폭격해야지. 그 방법밖에 더 있냐고. 방법이 없잖아. 이렇게 만약에 한 3년만 더 살면 제가 볼 때 폐에 관한 질환, 뭐 폐암이나 폐결핵이나 뭐 이런 폐에 관련된 그런 질환들 굉장히 많이 생길 거라고. 이게 미세먼지가 보니까 그 머리카락에 25분의 1 정도 가늘대요. 머리카락에 25분의 1. 예. 그러니까 거의 뭐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흡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마스크 있잖아요. 마스크도 웬만한 건 안 걸러진다잖아요. 그게 워낙 미세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다녀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 앞에 그 공공근로 하시는 어르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이렇게 뭐 이렇게 쓰레기 줍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얼마 받으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마스크 쓴 거 보니까 왜 겨울에 하는 그 무슨 마스크 있잖아요. 그 방한 마스크 그거 쓰셨더라고. 그거 아무 효과가 없거든. 그거 아무 효과가 없어. 예, 그럼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걸 될 거냐고. 예, 근데 이제 그 저나 여러분처럼 좀 이렇게 우리 앞에 친구는 빼고 어느 정도 산 사람들은 괜찮아요. 예? 예, 그리고 뭐 결혼도 해보고 애도 낳아보고 이러면은 상관은 없는데 젊은 친구들이 어린 애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이거 제가 볼 때 이거 심각한 문제라니까. 예, 그래서 극단적인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 살 수가 없잖아. 예. 그렇다고 중국 애들이 이거를 옮겨줄 리도 없고 어디로 옮길 거야? 이거 내륙으로 옮기면 그 내륙으로 옮기면 전국으로 다 퍼질 텐데 중국으로 옮겨줄 수도 없잖아요. 이게 원래 우리가 이맘때쯤 막 뭐 하고 막 그랬었죠? 봄 꽃놀이도 좀 가고 또 막 봄 운동회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원래 우리나라가 공기가 좋은 게 청명, 한식. 그때가 공기가 우리나라 1년에 제일 좋을 때거든. 근데 다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청명 한식이에요.
그러니까 4월 5일 식목일 고쯤이 청명한식이거든. 연중 공기가 제일 좋아야 될 때인데 지금 공기가 뭐 완전히 이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는 또 황사가 온다잖아. 황사가. 예. 더 심한 놈이 온대잖아요. 예. 이게 심각하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참 이웃복도 없는 것 같아. 그죠? 예. 그래서 뭐 폭격을 하든가 뭐 아니면 뭐 결단을 양당 간에 결단을 내야 될 것 같아. 심각해. 아무튼. 아니면 이민을 가든가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뭔 얘기를 하다가 제가 여기까지 가냐면 갑을 간 게, 자, 우리가 이제 국가도 보면 참 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참 불쌍하죠. 1번 을의 의무사항의 1번 을은 갑에게, 그러면 누구는 누구에게? 개공은 의뢰인에게 계약 체결 후 2주의 1회 이상.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할래요? 2주의 1회 이상. 아니 계약 체결 후 2주의 1회 이상. 거기다 채색하시고. 그러니까 전속 중개 계약은 몇 명의 개공한테만 이 물건을 준 거죠? 한 명의 개공, 단 한 명. 그러니까 의뢰인 입장에서 보면 좀 뭐 할 수 있냐면 불안할 수 있죠. 그래서 알려주라 이거야. 얼마나 자주? 2주에 한 번 이상을 알려주라. 문서로 그것도. 그 다음에 2번 을은이 전속 중개 계약 체결 후 며칠? 7일 이내.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주시고 7일 안에 어디나 어디에다가 물건을 공개해야 돼요? 망이나 일간신문에, 그렇지? 망이나 일간신문에 정보를 뭐 해라? 공개해야 한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고, 요 공개는 누구의 의사에 맞춰서 결정할 거예요? 의뢰인. 그래서 맨 마지막에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가 결정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공개할 거면 이제 물어봐서 공개할까요? 물어봐서 이제 하라고 하면 공개. 하지 말라고 하면 비공개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결정은 개공이 하는 거예요? 의뢰인이 하는 거예요? 의뢰인이 하는 거죠. 2번 갑의 권리와 의무사항 이렇게 있는데 1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그가에서부터 채색을 좀 할게요.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부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위약금으로 지불까지 쭉 채색해 주시고요. 뭘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약금. 근데 그 위약금은 원래 주기로 한 보수의 몇 %만큼을 50%만큼을 지불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아니. 그 위약금은 원래 주기로 한 그 보수의 몇 %? 100%, 50% 아니고 100%를 다 주라는 거고, 밑에 3호의 경우가 중개보수의 몇 % 해당?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을이 중개행위를 할 때 소요된 비용, 거기까지 중개보수에서부터 소요된 비용까지 다시 한번 채색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다시 하면 위약금은 보수의 몇 %? 100%를 주고 받고 뭐 해라 이런 뜻이고, 소요 비용을 정산해 주는 거는 원래 비용의 몇 %? 50%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그 중개보수 50% 범위 안에서 쓴 돈만 정산해 줘라, 쓴 돈만 줘라, 뭐 이런 얘기로 새겨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밑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는데 1, 2번을 왼쪽으로 한번 묶어보고요. 1, 2번을 왼쪽으로 묶고 1, 2번은 뭘 주라는 얘기예요? 위약금. 그 다음에 3호는요. 소요 비용을 정산해 줘라 이런 얘기죠. 소요 비용 정산. 그러면 위약금은 몇 %? 100%. 소요 비용을 정산해 주는 거는 50%를 한도로 놓고 거기 안에서 쓴 돈을 줘라 이런 얘기죠. 그럼 1, 2는 어떤 게 위약인지, 위약이라는 건 약정을 위반했다는 뜻이잖아요. 뭐가 위약인지 볼게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 외에 다른 개공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했다. 뭐가 위약이에요? 다른 개공에게 의뢰하는 것 자체가 위약이죠. 원래 전속은 몇 명한테만 주기로 했던 건가요? 한 명한테만 주기로 했던 거니까 이게 이제 위약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을을 배제하고, 여기서 을을 배제했다라는 거는 누구를 따돌렸다라는 겁니까? 개공을 따돌렸다. 뭐 이런 얘기죠. 뭐 안 주려고? 보수 안 주려고. 그것도 나쁜 짓이죠. 이것도 위약금 줘라 이런 얘기고. 3호에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 거기다는 채색하시고 별표 하나만 잡을게요. 어떻게 거래했다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다는 얘기는
전속 개공의 도움을 받았나요? 아니요. 예, 안 받았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거래했어 얘가?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알아서 잘 거래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는 뭐를 정산해 주라고요? 소요 비용을 정산해 줘라. 예,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3번까지 볼게요. 유효 기간은 몇 개월을 원칙으로 한대? 3개월. 예,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그러면 3월이 강행성이 있나요? 3월이라는 기간의 강행성 없죠? 왜 없어요? 합의가 있으면 합의된 기간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강행성은 없고 임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3개월은 지켜도 되고 합의 배제가 가능한 임의 규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오시면 이제 그 당사자들이 서명 날인하는 공간이 있는데 무슨 날인한다라고 돼 있나 한번 보실래요? 또는 날인. 근데 우리 지난주에 민날인하는 거 2개 있었다 그랬죠? 뭐하고 민날인한다 그랬어요?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에만 민날인하고 나머지는 전부 뭐 한다고? 또는 날인. 이것도 이제 또는 날인으로 이해하실 겁니다. 뒷장 가시고 노마자 1번의 권리 이전용에다 채색 하나 해주시고 노마자 2번의 권리 취득용이 있는데 거기도 채색.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서는요. 매도인하고 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무슨 용으로 쓰는 거야? 이전용. 예. 그 다음에 매수인하고도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예. 그러면 무슨 용으로 쓰는 거야? 예. 취득용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거래계약서는 이전용, 취득용 이렇게 구분되나? 거래계약서가? 아니, 예, 한 장으로 쓰잖아요. 그냥 매매계약서 같이 쓰지. 근데 전속중개계약 같은 거는 무슨 용과 무슨 용으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이전용과 취득용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프린트 잠깐 볼게요. 3주차 프린트 노마자 6번의 중개계약 박스를 좀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그 노마자 6번의 중개계약 그 표에다가 별표 2개 해주시고 거기서 2문제도 걸릴 수 있어요.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주제입니다. 왼쪽에 일반, 오른쪽에 전속 중개계약이있는데 공통점은 둘 다 무슨 계약이라는 거. 명문인정계약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법조문에 근거가 있다는 뜻이고요. 22조의 일반 중개계약 표현하고 있고 23조의 전속 중개계약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공동중개계약이라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법에 그런 거 전혀 없고요. 딱 2개만 규정하고 있어요. 일반과 전속. 그러면 공동중개계약은 금지된다. OX, X. 그게 규정이 없다고 금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금지시키려면 뭐를 두어야 해? 규정을 두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규정이 없다는 건 그냥 허용하는 거고 명문에 그냥 그 규정이 있다라는 게 일반과 전속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차이점이라든지 공통점 한번 찾아보면 일단 체결 형태에서 차이가 나는 게 일반 중개계약은 누구에게 물건을 의뢰해요? 불특정 다수에게. 그러니까 여러 명의 계공에게 의뢰하잖아요. 이에 비해서 전속중개계약은 누구한테만 의뢰해요? 특정 1인에게 한 명을 정해서 한 명한테만 의뢰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실 거고 성격은 왼쪽은 무슨 중개계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독점, 비독점. 비독점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성격은 비독점 중개계약이고 오른쪽에 전속 중개계약 쪽에는 독점, 비독점. 독점, 오른쪽은 독점이라고 좀 한번 적어볼게요. 실무에서는 뭐가 훨씬 많고 일반 중개 거긴 많다라는 표현에다가 다시 한번 채색해 주시고요. 별표도 한 번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니까 일반 중개계약은 체결 방식이 뭘로 체결할 수 있어요? 구두, 서면 모두 가능하다. 구두, 서면이 모두 가능하다. 실무에서는 대개 뭘로 할까요? 구두로. 실무에서는 대개 구두로 많이 하고 옆에 이제 전속 중개계약은 뭘로 체결만 가능하죠? 서면. 서면으로만 체결 가능합니다. 한 칸 내려오면 이제 표준 계약서가 있는데 일반 중개 계약서는 사용의 의무가 없음. 오른쪽에 전속 중개 계약은 있음. 사용의 의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중개 계약은 보존 의무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이에 비해서 전속 중개 계약은 보존의 의무가 있는데 몇 년을? 3년을.
원본 형태로 보존해라. 3년을 원본 형태로 보존해라. 정보 공개 의무는 일반에서는 정보 공개의 의무가 없죠, 그죠? 예. 그리고 전속은 정보 공개 의무가 있고요. 며칠 안에 공개하라고요? 7일. 7일에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둘 다 하나요? 아니면 망이나 신문 중에 하나를 택일하나요? 하나를 택일해서 공개하는 겁니다. 왜냐면 둘 다 유료망이니까 둘 다 할 필요는 없겠죠. 물론 둘 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비용의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뭐 통지 의무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통지. 뭐 공개 사실을 통지하는 것도 있고 또 뭐 업무 처리 상황을 얼마나 자주 통지하죠? 2주에 1회 이상 뭐 통지 의무가 전속에만 있고 위약금도 전속에만 있고요. 소요 비용도 전속에만 있는데 그 소요 비용 정산 전속에 있음에다가 가로 한번 열어주세요. 있음 옆에다 가로 열어주시고 언제 소요 비용을 정산하지 얘는? 스스로 상대방을 뭐해서 발견해서 뭐 했을 때? 거래.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 이렇게 하나 좀 적어주시고 별표 하나만 잡을게요. 소요비용 정산은 전속에서 제일 중요한 말인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뭐 했을 때? 거래했을 때 소요비용을 정산해 줘야 된다. 자, 뒷장 갈게요. 마지막 장 3-3페이지. 거기도 이제 그 전속중개계약과 관련한 개공과 의뢰인의 의무를 좀 순서대로 이렇게 좀 풀어놨는데 제일 먼저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이번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정보 공개는 체결 후 며칠? 7일 이내에 공개할 거고 비공개는 의뢰인이 뭐를 요청한대? 비공개 요청한대 7일 안에 할 거고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 금지로 바뀌죠. 이거 위반하면 2번 옆으로 화살표 하시고 맨 끝으로 옆으로 화살표 공개 비공개 의무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상취, 상대적 등록 취소 이것도 별표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요거 제외하고 그러니까 2번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의무는 다 업무정지입니다. 그래서 전속에서 상취는 요게 유일하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고 정보를 공개했으면 지체 없이 문서로 어느 망이나 어느 신문에 공개했는지 알려줘야 돼요. 왜 알려줘야 되냐면 그래야 나중에 뭐 받을 수가 있어요. 소요비용 받지. 그러니까 내가 알려줬다라는 것이 들어가야 나중에 소요비용도 생길 거 아니에요. 모르게 광고해봐야 아무 효과 없고 알려줘야지. 공개 사실을 통지 문서로. 그리고 업무 처리 상황을 역시 통지. 상대방 불안하게 생각하니까 체결 후 2주에 1회 이상. 그거는 3번과 4번은 그냥 이렇게 그 통지할 때 뭐 문자 메시지로 통지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뭘로? 문서로 서면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 6번에 보면 전속중개계약서의 보존 연도는 몇 년? 3년이고요. 3년이고 중개 의뢰인은 위약금 지불 의무라는 게 있고요. 위약금 지불 의무. 근데 중개 보수의 몇 퍼센트? 100%. 위약금은 100%고 그 2번 내려오면 소요비용 지불 의무는 중개 보수의 몇 퍼센트 범위? 50% 범위 안에서 소요된 비용을 정산해 줄 거라는 거. 그리고 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뭐 했을 때? 거래했을 때 소요비용을 지불해 줘야 되는 그런 의무들이 있죠. 문제로 내려갈게요. 일반 중개계약은 구두 체결이 가능하나 전속중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5. 자, 이제 밑에 두 번째 문제가 약간 어려운 문제인데 전속중개계약은 요식계약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일단 5라고 답변 되어지죠. 근데 이거를 옆으로 화살표 한번 해주시고요. 제 설명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구두 체결된 전속중개계약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럴 수 있나요? 응?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서면으로 해야 되잖아. 근데 얘네들은 아주 창의성을 발휘해서 구두를 했다 이거예요. 그럼 그럴 수 있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법에 보면 사람을 죽이라고 돼 있어, 죽이지 말라고 돼 있어. 죽이지 말라고 돼 있어도 죽이는 사람이 있잖아. 이것처럼 하지 말라고 해도 해보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구두 체결된 전속 중개 계약이 있단 말이야. 실무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게 계약서 쓰자고 하니까 아예 뭐 귀찮게 못 써요. 그냥 말로만 합시다. 그 대신 뭘로 합시다. 전속으로 합시다. 하고 실제로 그걸 이행하는 거야. 당사자들이. 그러면 이 계약 자체가 유효해요? 아니면 무효해요? 유효하죠? 왜 유효해? 아니, 계약은 자유롭게 하는 거니까 유효하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좀 충돌하는 게 뭐냐면, 뭐가 충돌해? 구두 체결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처벌을 받는다고. 왜냐면 뭐를 위반했으니까.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얘는 업무 정지를 받을 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속 중개 계약에서 서면으로 써라 이 말은 그냥 의무를 얘기하는 거지 그게 효력을 발생시키는 규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요식 계약이라고 하려면 구두 체결한다고 했을 때 이게 불성립되거나 무효여야 그게 요식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요식 계약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요식성 있는 게 우리가 수표 같은 걸 생각해 봐요. 자기압 수표. 수표 발행할 때 발행자가 없는 수표가 있다고 생각해 봐. 아니 안 되는데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그게 뭐야? 유효야 무효야? 무효야. 그냥 종이 쪼가리잖아. 그런 게 요식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요식성이 있다는 거는 이렇게 하면 무효이거나 불성립이 돼야 돼. 그래야 그게 요식성이 있는 거라고. 근데 그렇지 않고 서면으로 하든 구두로 하든 당사자가 합의하면 그냥 유효해. 유효하지? 예, 유효하니까 요식성은 없는 거야. 다만 이거를 구두로 체결하면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처벌은 받아. 이해됐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은 요식, 불요식 하면 뭐라고? 불요식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X가 답이고 우리 법에서 요식 계약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 요식 계약 이런 거 없습니다. 세 번째,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7일 안에 문서로서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아까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OX, X. 그거 알려줘서 뭐해? 관청 관심도 없는데. 그렇죠? 예, 아무 관심 없어요. 그런 거. 관청은 뭐만 관심 있어? 돈 되는 거. 돈 되는 거. 뭐가 돈 되지? 거래계약이 돈 되잖아. 거래계약을 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니까. 예. 세금을 좀 많이 내야 되나요? 세금을 좀 많이 내야지. 예. 세금을 좀 많이 내야. 오늘도 보니까 그 먼지 흡입차 많이 돌아다니던데. 못 보셨어요? 아니, 저희 집 동네는 많이 돌아다니던데. 먼지 흡입차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미세먼지 막 이렇게 돌려가면서 바닥에 있는 먼지 이렇게 흡입하는 그런 차도 많이 돌아다니더라고. 예. 이제 청소해 주는 거지 바닥을, 예, 도로를. 왜냐면 바닥에 먼지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청소하는 그런 차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 예. 그래서 자꾸 전화를 해요. 먼지 아주 그지 같다고 여기 좀 청소 좀 해달라고 하면 자꾸 돌아다닌다고. 근데 그런 거 자꾸 하려면 뭐 있어야 돼? 세금 있어야지.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돈 되는 거 관심 있다. 관청에서는. 이건 돈 안 되니까 신고할 필요 없고 밑에 일반 중개계약서는 국장이 실제로 권장하고 있다. OX. 아까 여러분 보셨는데 일반 중개계약서 조금 전에 5분 전에 보셨는 거 맞죠? 예, 권장하고 있잖아. 예, 권장하고 있다. O. 근데 왜 X라고 하셨을까요? 응? 권장한다는 게 뭐야? 권장한. 이런 거 있으니까 한번 좀 써보시면 어때? 이렇게 권장하는 거잖아. 권장하고 있었잖아요, 아까. 예. 안 하고 있었나? 하고 있었잖아. 예. 그래서 권장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오해야. 예. 잘 틀린다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권장하고 있다와 사용의 의무가 있다는 건 다른 말인 거죠. 예. 자, 마지막 전속중개계약의 체결 여부. 이 체결 여부가 무슨 말이에요? 전속을 받을 거냐 말 거냐. 예, 그거. 예, 그거는 임의적 사항이래. 내가 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그만인 거고요. 귀찮다라고 생각되면 예,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기출문제 하나만 볼게요. 예, 유형을 한번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209페이지 상단의 1번. 209페이지 예, 상단의 1번. 갑은 2010년 10월 10일 날 자기 소유의 주택 매매와 관련하여 개공을과
유효기간 5월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답니다. 일단 질문, 5월에 전속중개계약 해도 됩니까? 그럼요, 해도 돼요. 그러면 이거 1번에 가봤더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이므로 기간은 3월로 단축된다. 단축돼요? 단축되지 않아요? 단축되지 않죠. 왜냐면 3월이 임의성이 있기 때문에 합의 배제해서 5월로 하든 1월로 하든 그건 당사자가 알아서 결정할 거죠. 1번은 틀렸죠? 예, 단축되지 않아요. 2. 의리 전속중개계약서를 보존해야 되는 기간은 5년이 아니고 3년이죠. 3번 의리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 지체 없이 갑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서 통지해줘야 된다. 지체 없이 알려줘야 나중에 뭘 받을 수 있다고? 소유비용 같은 거 받을 수 있지 뭐. 그쵸? 예. 3. 갑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한 을은 2010년 10월 20일, 10월 20일까지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까? 아니요. 예. 그럼 언제까지 공개해야 돼? 자, 거기 우리 상단 여백에다가 요거 하나만 좀 적어 놔 볼게요. 어떤 과목이든 기간을 계산할 때는 원칙적으로요. 첫째 날은 이걸 초일이라 그래. 첫째 날은 불산입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첫째 날은 무조건 뭐 한다고? 빼는 게 맞아. 첫째 날은 안 치는 거야. 근데 예외적으로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을 산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초일이라는 건 첫째 날을 뭐 한다고?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포함시키는 경우가.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는데 나이 계산할 때 초일 산입해야 돼. 왜 나이를 계산할 때는 초일 산입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아기가 밤 11시 59분에 태어났어요. 밤 11시 59분에. 그러면 1분 차이니까 우리 그냥 내일 낳았다고 하자 이렇게 해도 돼?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언제 낳았다고 해야 돼? 그날 낳았다고 해야지. 그래서 나이를 계산할 때는 항상 시간 안 따지고 초일을 산입해요. 그 다음에 형기를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계산할 때? 형기. 형기가 뭐야? 형기. 이건 좀 중요한 얘기인데. 형벌 받았을 때, 뭐 징역 몇 년 뭐 이런 거 따질 때 첫째 날부터 따진다 이런 얘기예요. 첫째 날부터 따진다. 그러면 오후 4시에 구속됐어요. 그럼 그날부터 따져? 네, 그날부터 따져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되게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대통령 한 분을 이렇게 이제 구속시켰죠? 최근 얼마 전에 구속된 지난주에 구속되신 양반을 말하는 거예요. 구속영장이 떨어진 시간이 11시, 밤 11시에 구속영장이 이렇게 발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공무원들이 이제, 그 대통령 집으로 갔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구속영장을 이제 말하자면 실행을 해야 되는데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때 시간이 56분이었대. 56분. 초인종 누른 시간이. 그리고 이제 전직 대통령이 이제 옷 입고 뭐 이제 가야지 하면서 나왔대. 이제 가야지 하면서. 그래서 나와가지고 검찰에서 제공한 차에 탄 시간이 00시 4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있다가 나온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언제부터 구속된 걸로 볼 거냐? 이런 거죠. 언제부터 구속된 걸로 봐야 되겠어요. 이게 이제 학자들은 검찰에 제공한 차에 탄 시간을 구속된 걸로 봐야 한다라고 해서 참 잘했다. 머리를 잘 썼다. 해가지고 왜냐면 구속기간이 하루가 늘어나니까 00시 4분에 이제 차를 탔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다음날 검찰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아니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어떻게 그거를 차에 탄 순간부터 구속했다고 볼 수 있냐. 초인종 누른 시간부터 구속한 걸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 어떻게 하는 게 맞아?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를 손해 본 거지. 응? 누구는 하루를 이득 본 거고, 이제 그 전직 대통령은 하루를 이제 이득 본 거고, 이제 대다수 국민들은 하루를 손해 본 거죠. 어떤 감정상해로 보면. 그래서 이것도 형기를 계산하는 때는 첫째 날부터 이렇게 따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간하고도 좀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규정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규정이 있을 때라는 건 뭐냐면 기간을 계산을 할 때 뭐부터 따져주라고 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어. 초일부터 따져주라고 하는 규정이 있으면 초일을 산입해요. 그럼 요거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뭐 한다? 초일을 불산입한다. 그럼 요 케이스는 산입하는 게 맞아? 불산입하는 게 맞아? 불산입해야 돼. 불산입. 그러면 이제 몇째 날부터 따지는 거야? 11일부터 따지는 거야. 11일부터 며칠까지? 17일까지. 예, 17일까지. 왜냐면 10일부터 따지면 16일까지가 되잖아. 그 손가락으로 안 해봐도 되잖아요. 그죠? 그지? 예, 그러니까 10일부터 따지면 6일까지가 되는데 1일부터 따지면 며칠까지가 되는 거야? 17일까지 공개해야 되는데 얘가 며칠까지 공개했어? 10월 20일. 위반한 거 맞죠? 위반. 예, 그러면 이거 위반하게 되면 뭘 해야 돼? 처벌은? 상취. 왜 상취? 공개 비공개 의무 위반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상대적 취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일까지가 틀렸고요. 17일까지 공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5번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 후 2주의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해야 된다. 통지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그 방법의 제한이 없대. 방법의 제한이 있죠. 어떤 방법의 제한이 있지? 예, 반드시 서면으로만 서면으로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잠시 쉬었다 하시겠습니다.